예,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략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안도랠리라는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인가? 아니면 반등이 시작되는 건가? 또 양치기 소년으로 갈까?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여쭤볼 텐데요. 예, 안도랠리로 가긴 가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상승, 반등. 부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핵심은 한 가지죠. 지금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깜짝 영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 공식적인 대규모 감세안에 대한 이슈가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난 14일부로 영국 쪽에서 채권 매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아마 중간 발표 형식으로 감세안 철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파운드화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고요. 영국의 채권 금리도 조금 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일본의 위안화가 149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아마 구두적으로 또 개입이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국 쪽의 감세한 철회가 일단 영국,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고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쪽도 일부 지금 자산을 매각하면서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 이런 쪽에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리스크를 좀 줄여준다 이런 부분에서 안도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EPS 하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부 EPS 하향 조정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PER 기준 지금 9배 미만 그리고 PBR 기준 0.8배, 0.83배 이 정도까지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하향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이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완전 바닥으로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본다면은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전통적인 약세론자였던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모건 스탠리 쪽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S&P 기준 3,500 정도가 지지가 되고 200일선 지지가 된다고 하면 S&P 500이 3,500 정도에서 반등을 줘서 4,150까지 바로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로 정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추후에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코스피 기준 2250에서 2300 정도까지의 기본적인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던 시장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 현물을 사고는 있지만 코스피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점은 결국 기본적인 단기적인 리바운딩 속에서 외국인도 오늘은 약간 좀 현물을 줄이면서 시장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방에 대한 요소보다는 다소 조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이제 21선을 그래도 이제 올라서려는 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게 2230 지금 지수대입니다. 위로 조금 열어놓은 거를 제한적으로 보셨네요. 한 2300에서 한 2400 정도까지는 보면 어떨까 싶은데 2250, 2300 언저리니까 네. 위로 업사이드가 많지 않네요, 부장님 생각은? 2400까지 리바운드가 나오기에는 네. 시장의 현물이나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 불안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10일 거래를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에서 결국 사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들은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사주니까 하방에 대한 경직은 좀 남아있겠죠.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한 5에서 10% 정도 내외 빠진다고 하면 진바닥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증권펀드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 재설정이 되면서 2000선 무너질 때 바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정부 측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선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면 과거 2020년 증권펀드가 설정된 이후로 증권펀드가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글로벌 유동성을 갖다가 굉장히 정부마다 엄청나게 풀어대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최근은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뭐 자금을 푼다기보다는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와 같은 V자 반등의 유동성 공급이 안 된다는 점은 좀 다른 변수이긴 하지만 정황 펀드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밑으로 두드러 패는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만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그림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의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EPS 하향 조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 것이고요. 그 하방을 보지 않고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는 4분기와 1분기 정도까지는 바닥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뭐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없죠. 없는 상태라 제한적인 상승을 노리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등을 최근에 가고 있는 주도해 가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소위 이제 뭐 태조 이방원 얘기 요즘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이 탈락이 됐고요. 2차 전지는 그 중에서 강하고 뭐 태양광 정도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시장을 이렇게 반등이 올 때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뭘로 보세요? 결국 반등이 올 때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지금 낙폭과대 주일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주가 예. 결국은 스토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미리 많이 빠진 쪽으로 리바운딩이 나온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의 질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아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나 기본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섰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낙폭과대 섹터가 리바운딩이 먼저 나온다는 점에서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면 뭐 게임주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최근에 P2E 게임 산업에 대한 뭐 정부의 약간 허용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로블록스가 약간 실적을 내면서 급등각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 게임주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보면 스토리로 보면 실적 단위라든지 4분기까지의 여러 가지 포캐스팅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급등한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의 반등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고민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조금 더 주제를 압축해서 오늘 섹터 이슈 그리고 좀 접근해 볼 종목으로 연결을 갈 텐데요. 넷플릭스가 다음 달부터 광고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요금을 낮춰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콘텐츠 신청할 때 뭐 앞이나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고 소비자에게는 월 사용료를 낮춰주겠다 이거죠. 예.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냥 공짜로 보게 되면은 뭐 광고를 보라는 거죠. 광고를 억지로 보게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 수도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중간 광고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싫다. 한 시간에 한 4, 5분 정도의 광고 너무 길다 이러면은 결국은 돈 내고 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의 승중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에 대한 가입자 수의 성장에 대한 어떤 뭐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면 결국은 디지털 중심의 광고 시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광고 산업 규모는 올해 15조 3천억 규모에서 2025년까지 한 17조 원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연평균 성장을 가져갈 거로 보이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은 TV 광고 부분은 상당히 죽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만 최근의 특징은 디지털 광고 부분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TV 광고 쪽은 상당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OTT 관련 광고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TV 보급률이 뭐 한국은 어떤지 저희가 정확하게 지표를 볼 수 없지만 미국 쪽의 스마트 TV 보급률은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스마트 TV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건데 인터넷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쪽에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열려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미디어 광고가 TV 자체의 광고보다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 쪽에 상당히 디지털 광고 부분이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랫폼은 TV 인벤토리 관련된 부분보다는 신규 OTT 플랫폼의 광고 비즈니스가 성장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OTT 광고 시장이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시작으로 해서 기타 OTT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OTT는 수익화 목적으로 인해서 광고 비즈니스를 확충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TV 광고 MS를 충분히 디지털 광고 쪽에서 OTT 광고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국내 넷플릭스 광고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1조 2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광고는 전문 콘텐츠라든지 기술력, 그다음에 플랫폼 지표 측면에서 광고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타겟팅 광고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용
이용자 기호에 맞는 효율적 광고 집행이 가능한데 넷플릭스의 최근 1년 이용자 중에 20대에서 49세 비중이 82.6%입니다. 아마 다른 플랫폼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는데 광고주는 주요 소비 연령대인 20대에서 49세 정도의 연령대 주요 광고 노출 대상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OTT 쪽으로 아마 자금 집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 대행사는 단순 매체 대행을 넘어서 통합 마케팅 서비스까지 수행하면서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대행사 역할은 뭐 above the line, 그다음에 below the line,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 내에서 오wned 메디아를 통한 마케팅 증가로 충분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아마 10월 14일 새벽 프레스콜을 통해서 광고 요금제를 발표를 했고요. 광고 요금제는 글로벌 12개국을 출시 계획이고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5,500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아마 국내 광고 요금제 출시일은 한국 시간 11월 4일 오전 2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 형태는 컨텐츠 시작 전 또는 중간에 15초 내에서 30초 길이의 동영상 광고인데 광고는 전체적으로 단가를 굉장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광고 시간은 1시간당 4, 5분 정도 수준이고 기존의 레거시 TV 광고 시간은 약 12분보다 좀 낮게 광고 시간이 수준되고 있는데 타겟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넷플릭스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장르별로 타겟 광고가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상품은 탑10 쇼에만 노출하는 상품 등 광고주 수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 따라 광고 인벤토리 관련해서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프렉스콜을 통해서 이 광고 인벤토리가 이미 솔드아웃 됐다. 그러니까 광고를 집어넣는 이 부분의 시간대에 거의 다 팔렸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광고주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높지 않을 우려가 상당히 있었지만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OTT 사업자로 넷플릭스 광고에 대한 국내 광고주 수요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수혜주 이런 것들을 찾기에 상당히 분주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넷플릭스를 뭐 홍보해 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팩트 체크는 해야 되니까 앞서 보여드린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네. 광고 요금제를 출시해서 월 5,500원이죠. 저도 사용을 안 해서 사실 정확히 모르. 지금은 베이직 요금이 월 9,500원이라네요. 5,500원으로 절반 가까이 할인해 주는 대신에 앞과 중간에 광고를 넣는다.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서 보지는 못한다. 일부 콘텐츠를 제한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득실을 좀 따져봐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련 국내에서 그렇게 되면 무슨 종목이 관심 있는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오늘 넷플릭스 얘기했는데 관련된 기업은 어디입니까? 주목할 기업은? 네, 실제 지금 광고 시장이 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넷플릭스 포함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아마 조만간 요금제 발표가 디즈니 쪽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여타 OTT 플랫폼 사업자도 광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요금제 출시를 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끊김없이 보는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월 얼마 정도 내는데 이것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프리미엄이랑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 낼 네네.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도 시청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광고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지불하고 그냥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은 충분히 열려 있고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구독자 수를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익성에는 상당히 크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따라서 넷플릭스가 이 파트너사로 지정한 회사가 이미 이제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나왔죠.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네. 실제 뭐 디지털 광고, 온라인 모바일, IPTV, 5개 광고 집행 등 광고 플랫폼 관련된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0건 이상의 효율적인 캠페인을 이미 집행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 지구권은 1조 2천억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10에서 15%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디지털 광고가 76.3%나 차지하면서 나스미디어가 지금 OTT 사업자에서 디지털 광고 플랫폼에 관련된 강자로 서고 있습니다. 주요 광고 집행 매체로는 구글, 유튜브 쪽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순서대로 구성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넷플릭스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주요 진출국 북미, 유럽, 아시아를 대상으로 AVOD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미국의 CTV 광고 시장, 그러니까 CTV는 커넥티드 TV를 말합니다. 스마트 TV 등을 포함한 것인데요. 전망치가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거의 20% 정도 시장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TV 광고 시장의 6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형 광고 전담 미디어 랩사 입찰에 이미 참여했고
나스미디어가 지금 넷플릭스와 이제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주로서 이야기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한 1,46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약 4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보다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밴드 하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존의 본업도 잘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연계한 OTT 시장의 미디어 관련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새롭게 네. 여기에서 애드업이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을 볼 수 있겠고. 부장님 시간 많습니다. 조금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맨날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조금 올라오는 변이 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다가 약간 윗골을 달고 있는데요. 조정 눌림목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 차트를 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집행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이거를 지금 뉴스는 독점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네. 여러 파트너 회사들이 사업도 하게 이야기됐기 되면 여러 때문에. 회사가 하게 되면 영향력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파트너사로서는 일단 넷플릭스 관련된 나스미디어가 지정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하고요. 사실 나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인크로스까지도 수혜주로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어떤 수급의 집중도라든지 주가 움직임은 인크로스보다는 나스미디어가 확실히 탑티어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스미디어는 이제 KT의 계열사로 광고 집행하고 하는 회사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나스미디어는 국내 주식시장하고는 전혀 상반되지 않게 꾸준하게 세상 모르고 올라오는 그런 벌써 7, 8월부터 해서 쭉 한 차례 흔들림은 있었지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사실 이런 걸 기대하고 대량 거래도 중간에 뻥뻥 터진 거 보면 기대하고 샀다는 거죠. 32,000원 수준인데요. 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28,000원대 하단, 27,000원 정도부터 주가가 올라와서 네. 사실은 오늘 고가가 34,500원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달고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간에서는 지금 32,4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31,000원 정도 수준까지 만약 조금 더 늘림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기본적인 목표 주가는 내년, 내후년 성장성까지 보려 한다면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까지 제시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이제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답니다. 광고를 보면 요금을 깎아준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은 어디냐? 나스미디어입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